안녕하십니까 잘보님들. 오늘 드림렌즈에 대해서 매우 간단하게 그리고 개관적인 내용들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무현입니다.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드림렌즈란 환자분들께서 요즘 그 학부모님들께서 많이 알고 오신 분들도 참 많은데 혹시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낮에 끼고 밤에 잘 때는 벗는 일반 소프트 렌즈와 그리고 하드 렌즈와는 좀 다르게 드림 렌즈는 낮에는 착용하지 않고 밤 동안 착용을 해서 시력 교정의 효과를 누려서 낮에는 안경을 벗고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게 됩니다. 네, 따라서 각막을 교정해서 시력을 개선한 렌즈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여기 있는 보는 그림을 보게 되시면 여기 왼쪽은 드림렌즈 착용하기 전에 교정이 되기 전에 각막 상태입니다. 렌즈를 착용함으로써 각막에 어느 정도 변형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이렇게 약간 둥근 모양이 이렇게 좀 평평하게 되면서 각막이 교정되게 됩니다. 각막이 교정되면서 각막의 굴절력이 조금씩 달라지게 되는데요. 이런 굴절력이 달라지게 되면 상위 맺히는 초점거리가 위치가 조금씩 달라지게 됩니다. 이 초점거리가 달라짐으로써 시신경 중심부 망막에 잘 맺히게 되면 시력 개선의 효과를 얻을 수가 있게 됩니다. 다시 한번 그림을 설명드리자면 교정 전의 각막 초점거리는 망막의 앞쪽에 맺혀 있는데 충분한 수면과 렌즈를 잘 착용해서 렌즈가 교정이 된 후에는 초점거리가 이렇게 망막 쪽으로 잘 맺혀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각막이 교정되면서 평평해지는 효과로 초점이 망막에 맺히게 되고 이로 인해서 시력이 교정되는 효과를 누리게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드림렌즈의 특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림렌즈의 특징으로는 일단 아까 말씀드리는 것처럼 잠을 자는 시간 동안 렌즈 착용으로 각막이 교정이 되고 이로 인해서 시력 교정이 가능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 가장 큰 특징인 복원 가능한 시력 교정술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하고 다시 되돌릴 수 없는 라식이나 라섹과는 다르게 렌즈는 착용을 중지하게 되면 변형된 각막이 원래대로 다시 돌아오기 때문에 이러한 특징으로 인해서 부작용이나 위험성 등의 최소화가 누릴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요즘 학령기 아이들이 많이 착용한 이유로는 근시 진행의 억제 효과도 한 가지 특징으로 예를 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궁금한 점이 하나 생기는데요. 근시 진행을 왜 억제시켜야 되냐 이런 물음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 근시 진행을 왜 억제해야 하냐면 안과적으로 그 안경알이 두께가 조금 얇게 유지될 수 있다든지 이런 특징들도 있겠지만 다른 여러 가지 질환들이 생기는 것을 조금 더 발병 확률을 조금 낮출 수 있기 때문에 근시를 억제해야 합니다. 일단 첫 번째로 근시가 있거나 심한 경우에는 녹내장이라는 병이 생길 가능성이 높게 됩니다. 따라서 근시를 억제하게 되면 이런 녹내장이 생길 확률도 조금 줄어들 수 있다고 확인할 수 있고 최근 들어서 젊은 층의 환자들에게서 녹내장이 많이 늘어나는 것도 이러한 근시성 변화와 무관하다고 볼 수 없겠습니다. 녹내장이라는 병은 관리를 안 할 경우에 시신경이 어떠한 이유에서든 점점 죽어나가고 이로 인해서 시야가 점점 좁아지게 되고 좁아진 시야가 아예 없어지게 되면 실명까지 하게 될 수 있는 무서운 병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근시가 심한 경우에는 눈 길이가 전반적으로 길어진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이렇게 눈 길이가 길어지게 되면 눈 안에 시신경, 즉 망막 두께도 조금씩 얇아지는 경향을 보이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가벼운 외상이나 아니면 자연적으로도 그 시신경에 구멍이 뚫리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는데요. 이런 건 저희가 망막 열공이라고 하게 됩니다. 이러한 망막 열공이 발생하게 되면 시신경, 망막이 안구벽에 붙어 있지를 못하고 오래된 벽지 마냥 이 그림처럼 우글우글하게 떨어지게 되는 망막박리라는 병이 생길 수가 있는데요. 이와 같은 경우에는 응급수술이 필요하고 시력 중심부까지 이렇게 영향을 주기 때문에 시력 예후가 불량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근시 진행을 억제하게 되면 이러한 망막박리 발병 위험도를 좀 낮출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최근 젊은 환자들에게서도 황반변성이 좀 많이 나타나는데요. 이러한 황반변성도 근시 진행과 무관하지 않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병들을
발병 위험도를 낮추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근시를 억제시킬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장기적으로 눈 건강을 위해서는 근시 억제 진행은 좀 필요하다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드림렌즈는 언제 시작해야 하나요? 많은 학부모님께서 물어보시는데요. 일단 연령별 드림렌즈 기대 효과입니다. 성인의 경우에는 그냥 낮에 단순히 안경을 벗을 수 있다, 이런 시력 교정 효과를 누릴 수 있는 반면에 소아청소년기에는 아직까지는 근시 진행을 할 수 있는 위험도가 남아있기 때문에 이러한 드림렌즈를 착용함으로써 근시 진행 억제 효과와 낮에는 안경을 벗을 수 있어 시력 교정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성인의 경우에는 언제든지 원하는 시기에 언제든지 하시면 되고, 소아청소년기에는 일단 근시가 진단이 되고 근시 진행 정도를 봐서 가능하면 빨리 시작하는 것이 좋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진료를 보다 보면 자주 물어보신 질문들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림렌즈를 어느 정도 착용에 효과가 있나요? 일단 충분한 수면 시간이 보장이 되어야 됩니다. 처음에는 교정이 아직 덜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최소한 8시간의 수면 시간은 보장이 돼야 되고, 나중에 어느 정도 교정이 되면 한 6시간까지는 이렇게 탄력적으로 수면 시간을 맞추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교정 효과가 나타나려면 근시 정도나 난시, 그리고 각막 변형 정도에 따라서 다 다르지만 보통 한 수주 이내에 교정 효과를 누릴 수가 있기 때문에 금방 교정이 잘 안 된다고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다른 의사 선생님들의 지시에 따라서 천천히 경과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착용 시 통증이 많이 심한가요? 라고 물어보시는데요. 저희가 시작하기 전에 미리 환아들에게 그 시착을 하게 되는데, 대부분은 약간의 이물감 정도를 느끼게 되고, 착용하고 잘 때에는 통증이 그렇게 심하지 않아서 너무 큰 걱정은 안 해도 됩니다. 그리고 각막이 변형된다고 해서 이것이 통증으로 이어지지 않냐고 물어보신 분도 있는데, 각막이 변형되는 것은 거의 못 느끼기 때문에 큰 걱정을 안 하셔도 됩니다. 느끼는 것은 시력 교정 효과로 잘 보이게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근시와 난시에 상관없이 다 할 수 있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근시와 난시 어느 정도 디옵터에 따라서, 어느 정도 그 도수에 따라서 할 수 있는 환아들이 제한이 되는데요. 최대 보통 마이너스 4에서 6 디옵터 정도 근시, 그리고 난시의 경우 마이너스 1.75 디옵터까지 어느 정도 효과를 누려볼 수가 있고, 난시의 경우에는 마이너스 1.75 디옵터보다 좀 더 높으면 난시에 특화된 드림렌즈를 사용해 볼 수도 있습니다. 네, 드림렌즈의 교체는 얼마나 자주 하나요? 라고 물어보시는 경우도 있는데요. 드림렌즈의 경우에는 관리하는 정도에 따라서 다 다르겠지만 관리를 어느 정도 하신다는 보장하에서는 한 1년 반에서 2년마다 교체가 이루어질 수가 있고요. 최상의 경우에는 그 이상도 좀 지켜볼 수 있겠지만 그거는 렌즈 상태에 따라서 교체를 하게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오늘 방송을 마치고 제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